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로 직접 만드는 인센티브 셀프 인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을 해주셔서 성보화학이라는 종목을 한번 봤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이름이 화학이긴 한데 좀 다른 쪽의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시장이기도 하고 섹터도 잘 모르기도 하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대충 훅 봤더니 공시에서 건질 만한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업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보면은 일단은 2016년도 5월 13일에 액면 분할을 했어요. 10대 1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원래 주식 숫자가 이제 200만 2천 주였다가 2만 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배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고, 제가 이거는 이 종목은 좀 스터디를 해가지고 약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기 주식 수가 이제 17만 8,942주가 있어요. 이 중에 총 2천만 주 정도에. 그래서 이제 1984만 1,058주가 뭔가 움직일 수 그 의결권을 가진 주식 수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이 69.16%로 거의 70% 정도는 움직이지 않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주식을 품절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5% 이상 주주가 이제 윤정선 대표님, 그리고 서울대 발전기금 6.63%, 윤태현 님 아마 이사하실 거예요. 다 이게 가족 회사예요. 보니까 제가 뭐 이 최대 주주 공시 보시면은 무슨 뭐 사촌에 6촌에 막 친척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족보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소액 주주가 이제 24.65%, 493만 4,952주가 유통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 전체 이거 외에도 소액 주주들로 그러니까 5%가 안 넘는 주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 혹은 단체가 여럿 있을 거고 거의 이제 이 집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가 되게 좀 특이한 게 현금 배당은 적자 때도 했습니다. 배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회사고 이제 57기에 527원을 했어요. 무려 8.7% 배당률. 그리고 58기에 210원 3.4%. 그리고 59기 작년 배당 135원 3%. 이렇게 배당을 되게 많이 했어요. 원래 이 전에도 한 5% 정도의 배당 성향을 보이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상장사 법인의 돈은 대표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법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배당을 통해 가지고 돈을 좀 회사에서 가져가긴 하죠. 예, 일단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깔고 보시면 되고 사업 보면 이제 농가 소득에 이제 영향을 주는 뭐 생산량 증가, 품질 상승 이런 거를 이런 작물 보호제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산업에 이제 되게 좀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1위는 파만농이라고 LG 계열사래요. 여기가 이제 24.6%를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네릭 작물 보호제 업체인 인바이오라는 업체가 작년에 상장을 한 것 같은데 큰 경쟁자로 보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곡물 가격 상승 요인에 따라서 약간 영향을 받는 섹터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 뭐 태풍 같은 기상 이벤트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감소하고 유통 비용이 또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경작지 감소, 그리고 곡물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가 이게 수요가 증가를 하면 곡물을 가지고 대체 에너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이 더 수요가 좀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또 더 이 영향을 받는 섹터고 예. 곡물 가격 상승을 했을 때 일반 물가 예를 들면 밀값이 오르면 빵값도 오르는 예,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로 불리기도 하네요. 북한하고 농업 협력하면 수혜도 가능합니다. 예, 뭐 이런 거고
제가 좀 분석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어, 그 어디였지? 고향 덕은지구에 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땅을 국가에다가 팔고 이 보상금을 받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16년도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굉장히 큰 현금, 한 1200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면서 배당을 엄청 세게 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57기 배당률 거의 9%. 예, 땅을 팔았으면 최대 주주한테 배당으로 쏴줘야죠. 예, 주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예, 뭐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아직도 어, 좀 처분이익에 대해서 아직도 좀 소송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의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때 이제 공장이 이제 중단을 되면서 영업권에 대한 보상까지 해가지고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기 이 성보화학 여기를 창업하신 분이 유화증권이라는 회사도 만드셨대요. 그리고 미술 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호림이라는 호를 가진 분인데 호림 미술관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미술계 쪽에 박물관, 뭐 미술관 이런 쪽에 인맥도 굉장히 좋고, 뭐 이 창업주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 많이 나오겠지만 개성 상인 출신이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부터 좀 잘 살았던 집안인데 기업까지 만들어서 50년 이상 동안 계속 사업을 잘 하는 가족 기업 느낌의 이 상장사고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얘는 이제 어, 홍정욱 씨 관련 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편입이 된 것 같은데, 홍정욱 씨가 이제 이 그 국립중앙박물관회 여기 이제 부회장으로 윤재륜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선출이 되었고, 여기에 이제 이사로 홍정욱 씨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로 해서 뭐 지연, 학연 이런 걸로 보통은 대선주였거든요. 근데 홍정욱 씨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대선에 관심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재료는 살아있는 상태로 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언제 이게 다시 될지 몰라요. 제 대선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이 아닐 수도 있고요. 대선이 닥쳤을 때 당에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등판 떡상 갈 수 있습니다. 원래 별거 아닌 걸로 엮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상기후, 태풍 오면 태풍 관련주, 그리고 북한 미사일 쏘거나 이러면 좀 상태 안 좋아지는, 반대로 북한이랑 대화가 트이면 남북 경협 관련주, 그리고 홍정 관련주, 이렇게 좀 분류가 된다고 보시고 일단 공시를 좀 보겠습니다. 공시에서 별로 볼 게 없어요. 여기는 워낙 안정적인 회사여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배경 조사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회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창업주의 손녀분이신데 작곡가 전공을 하셨는데 지금 아무튼 대표이사를 하고 계시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녀가 한 분이 더 계신데 그분은 이제 중앙일보 쪽에 어, 시집을 가셨다가 지금은 이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홍씨 집안에 그 가셔서 JTBC 관련 그 중앙 쪽에 JTBC 관련 J 콘텐트리 그쪽에 아마 이사까지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유형자산 양도 결정 여기 보시면 고향 덕은 도시개발 사용으로 인한 토지 수용 나라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있고, 신규 시설 투자 등, 그래서 공장 이전을 하니까 이제 시설 증축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바뀌었죠. 윤정선 씨가 이때부터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 중단 공시도 있죠. 이게 이제 공장이 닫으니까 중단을 하고 다시 짓는 이 기간 동안에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 해가지고 이 저기 지분도 한 15년도쯤부터 해가지고 윤정선 씨가 20%대에서 30%대로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지배력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기업이고요. 뭐 배당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배당이 뭐 주당 막 440원 막 엄청 났어요. 이때 현금으로 1200억을 받고 배당으로 다 쏴서 그런 일이 생겼던 거고, 예, 소장도 지금 보냈죠. 이게 이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땅값이 올라서 돈 더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잡히면 다시 한번 또 배당 세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양수 결정 보시면 이때 판 돈을 가지고 325억을 주고 대치동에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사옥으로 쓰고 임대업으로 하겠다. 임대업은 원래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매출액의 일부분이 이제 임대로 벌어들이는 돈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견조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안산에 이 토지 및 건물, 이것도 공장 건물 취득을 했죠. 18년도에 또 572원 배당. 뭐 배당을 되게 많이 계속해서 주주들한테 좀 친화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제 눈에는 아마 대표이사가 이 지분을 늘릴 때 현금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자기 돈으로 사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아마 빌리거나 아니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리거나 해서 담보금으로 넣었을 거고요. 그 뒤에 배당으로 받아서 갚는 이런 구조였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돈이 안 들죠. 내 돈을 들여서 이거 어차피 내 건데 내 돈을 들여서 왜 내가 지분율을 높여? 어차피 60%나 70%는 어차피 내 건데 그런 겁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자세히 볼 수도 없어요. 내용도 별로 없어요. 이게 그렇고 공시를 뭐 볼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배당에 대한 거 위주로 보게 됩니다. 210원 아까 말씀드렸죠. 3.4%. 배당을 계속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적자가 내도 배당을 한다는 거. 적자가 나도 이제 이 최대 주주와 관계자들은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주들한테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돈을 못 벌어도 계속 돈이 배당으로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익 잉여금을 계속 싹 쌓아놓고 이걸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보수적이어서 이 그때 말씀드렸던 이노가닉 그로스라고 하죠. 잘 나가는 그런 신사업 진출할 때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원래 사업이랑 시너지를 내는 이런 방식의 기업 성장을 하지 않고 내적인 성장만 하는 오가닉 그로스만 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이겠죠. 배당만 계속 많이 했었고 이제 사업 보고서 한번 볼게요. 이거 뭐 볼 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본금 변동사항 보시면 주식 분할만 한번 했죠. 굉장히 뭐 깨끗합니다. 그래서 총수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 다 그대로죠. 자기 주식수 빼고 유통. 그리고 주주에 대한 정보 볼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족보, 네, 윤씨 집안 족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최대 주주 지분이 다 나와 있고요. 5% 이상 주주도 나와 있고 소액 주주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뭐 그렇게 뭐 굉장히 튼실한 회사예요. 유보율도 엄청 높아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른 걸로. 일단은 여기가 이때 시점까지만 해도 자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재무 상태표로
재무제표를 그냥 봐야 연결이 아닌 걸로 보는데, 보면 이제 매출액은 뭐 줄었죠. 줄었고 57기 보면 기타 수익에 이제 여기 또 뭐 110억 이렇게 있고, 58기에도 61억 있다가 59기에 줄었어요. 이 줄어든 게 영업권 그 보상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영업권 보상이 요번 19년도 분기부터는 없어졌더라고요. 주석에 보면 나옵니다. 예,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보시면 영업권 보상금 있죠. 이게 전기까지만 해도 58억이 있었어요. 근데 단계 없죠. 이게 이제 끝난 겁니다. 토지 보상으로 인한 영업권 보상금일 거예요. 예, 이렇게 있고, 뭐 이렇다 할 만한 거 볼 게 없고, 재무 같은 경우는 이제 FN 가이드에서 하는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유보율이 엄청 높아요. 유보율 17년도 1500%, 18년도 1445%, 19년도도 1375%. 보통 500% 넘으면 유보율이 좋은 건데, 이게 기업에 현금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이걸 자본 대비 해가지고 퍼센티지를 매긴 건데, 배당 성향이 좋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로 편입을 시켜서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차익보다는 배당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이제 마이너스였어도 배당은 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배당 수익률 굉장히 좋죠. 특히 17년도. 근데 매출 같은 경우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R&D 같은 걸 많이 하진 않고 현재 있는 거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분기보고서를, 제일 최근 분기보고서를 보시면은 이제 자회사가 생겼더라고요. 주석을 봐야 되겠다. 예, 여기 보시면 종속기업회에서 농업회사법인 여성주식회사, 작물재배업, 아마 어떤 신사업과 관련된 그 법인으로 보여요. 단기 중 신규 설립 보이시죠? 예, 뭐 공시랑 재무나 뭐 이런 거 사실 크게 볼 게 없어요. 굉장히 좀 매출도 거의 비슷하고 영업이익 상관없이 뭐 배당도 잘하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일단은 지금 시총 820억이에요 보면. 그리고 주식수 2천만 주. 근데 이 중에 뭐 차 떼고 포 떼면 거의 490만 주 정도 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래소 종목입니다. 화학 업종인데 작물 관련된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일반 화학이랑 좀 다르고, 차트를 쭉 보면, 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밑으로 한번 꺼지긴 했는데 전체 이제 월 차트 상으로는 소위 말하는 눌림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고, 주 차트를 봐도 뭐 한번 상승을 했다가 과하게 눌리긴 했는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 때 이 두 번째 파동에서 정도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2014년도. 일단 1차트 보면 최근에 두 번 정도의 큰 상승이 있었어요. 큰 상승과 거래량을 동반한, 여기 이제 8월 11일 18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월 달에 1월 19일 날 110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이런 회사는 품절주예요. 그래서 전체 지분 중에 7, 80%를 대주주랑 특별관계인이 가지고 있고, 뭐 다른 법인, 연기금 이런 데들이 갖고 있어서, 그리고 뭐 차명이나 다른 친척들이 다 갖고 있고 우후 지분으로 갖고 있어서 실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그런 주식이라 100만 주만 터져도 20% 그냥 올라버리는 이런 주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코스닥의 이런 좀 재무가 우량하지 않은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100만 주의 거래량은 못 만듭니다. 개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에서는 그래요. 이 주식은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100만 주 터지면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번씩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는 차트들이 있어도 이게
뭐 한 30만 주 정도만 해도 엄청 큰 거래량인 거예요. 지금 과거 차트를 봐도. 그래서 100만 주 정도 나오면 큰 상승이 나오는 주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래량에 더더욱 주의를 하시고요. 차트 저점을 봤을 때에는 지금이 약간 직전 저점보다 약간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밑으로 한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 밑으로는 안 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문의 주신 분이 4,400원이라고 하셨나? 그랬는데 뭐 10% 정도인데 그렇게 염려될 수준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 거래량과 거래량 사이에 텀 보이시죠? 이 텀에 해당하는 다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이 텀만큼의 차이입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거보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8월이고 1월이잖아요. 그러면 9, 10, 11, 12, 1, 5개월 1월 19일부터 5개월 내에 이 정도의 거래량이 한번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물량을 좀 모으는 그런 차트로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물량을 모으는 차트는 윗꼬리가 굉장히 길고 몸통이 작습니다, 보통. 그래도 뭐 물량을 한 4번 정도 모은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거래량 없이 옆으로 기고 있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상승이 나와서 물려 있으신 가격까지 오셨을 때 한번 반 정도 파시고요. 밑으로 쪼그라들었을 때 다시 잡으셔서 평단을 좀 낮추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품절주는 사실상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품절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내 물량을 누군가 사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갈 사람도 별로 없고 내가 내놔도, 그러니까 유통 자체가 적으니까 그 수요 공급이 되게 좀 잘 안 일어나요. 아파트로,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치면 그 거래가 활발한 종목들이 아파트고, 얘는 한 동짜리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빌라. 그래서 시세라는 게 되게 좀 견조하게 잘 안 나와요, 보통. 그래도 뭐 매집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 차트들이 몇 개 보이니까요. 뭐 걱정하실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당장 망할 회사도 아니고요. 파이프라인이 워낙 견고하니까. 그래서 좀 홀딩을 하시면서 본전 전환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수익이 약간이라도 나시면 반 정도 파신 다음에 밑으로 한번 떨어졌을 때 다시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반 팔았는데 날라간다? 뭐 거기까지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그릇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렸어도 난 이거 6,000원 봐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홀딩 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평단을 좀 낮추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평단을 낮추는 방법이 다른 나의 돈을 끌어와서 집어넣으면 부담만 커지니까 한번 시세를 한번 3, 40만 주 주면서 10% 정도 올랐을 때 반 정도를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4,650원 정도 보겠습니다. 4,65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는 4,650원이고 위로는 한 5,600원까지는 열려 있네요. 근데 아마 5,800원을 깨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는 아마 5개월, 그러니까 지금 3월이니까 3개월 내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주분들께서는 별로 걱정하실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얘는 어차피 좀 시세 차익을 못 먹어도 버티고 있으면 3%에서 5% 배당을 준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까지 다 같이 합산을 하셔가지고 수익률을 책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